저는 항상 이렇게 뭔가 만들 때 제일 오랫동안 생각하는 게 타이틀이에요, 사실. 저 타이틀 생각하는데 한 30분 걸렸고 나머지는 한 또 30분 걸린 것 같아요. 여기서 뭐 기록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기록하려고 지금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배우려고 오셨잖아요. 네. 네. 기록은 기억을 소환한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네. 하여튼. 또 소환이라는 단어가 뭔가 이렇게 끄집어낸다라는 거잖아요. 네. 가장 최근에 그 사람들이 이 소환에 강분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대통령 소환하는 거? 이런 거? 그것도 소환인가요? 저 소환하고 비슷한가? 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오늘 목적에 맞춰서 보면은 한동안 저기 응답하라 시리즈 유명했죠. 네. 사람들이 왜 옛날 얘기 끄집어내고 저 기억을 소환하는 거에 이렇게 광분을 할까요? 거의 광분 수준이었죠. 뭐 음반도 뭐 엄청나게 팔리고. 그럼 이제 얘기 쭉 하다 보면 저게 왜 소환이 중요한가? 왜 기록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저 사진 어디서 그린 적 있어요? 김부생 씨 엄마. 맞아요. 최근에 이제 요즘에 얼마 전에 김주혁 씨가 사망했잖아요. 네, 김주혁 씨가 사망했는데 그 옛날 1박 2일 프로그램 중에 부모님이 걸어왔던 아니면 거닐었던 생활했던 이런 데를 더듬어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1박 2일 중에. 네. 근데 저기 출연자들은 사실 방송국에서 1박 2일을 거기서 있는 줄 알고 있다가 방송국 안에 어떤 저런 영상을 보는 뭐 조그만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저걸 틀어주니까 김주혁이 눈물을 뚝뚝 흘리죠. 근데 이렇게 사진이라도 남아있으면 정말 다행이지. 근데 사진도 없고 뭐 일기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기록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자 얘기는 안 했지만 저게 예의라고 봅니다. 네.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을 안 하면 그 기억은 결국은 추억으로 그냥 끝나요. 추억은 아름답긴 하죠. 네. 그냥 마음속에 묻어두는 게 추억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네. 근데 그냥이면은 기록을 해서 다음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그게 사회적인 공적 자산이 돼가지고 네. 결국은 개개인의 기록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높은 데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역사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마도 역사는 승리하는 자가 것이다, 승리하는 자의 것이다, 뭔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누가 뭐라거나 말거나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범함의 역사가 곧 진정한 역사다. 역사적으로는 그런 사건들이 좀 있죠. 동학도 그랬고 5.18, 60, 그리고 가장 최근에 촛불혁명까지.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됐든 기록을 하지 않으면 사라져요. 사라지면 잊혀지는 거고 잊혀지면 진실이 왜곡되거나 없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사실은 더 치중해서 기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없어진 것을 다시 끄집어내면 되게 오래 걸려요. 지금 뭐 적폐청산 지금 하고 있지만 기득권들은 버팅기면 돼요. 네,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려는 거겠습니까? 이미 사라진 것을 다시 소환하는 것은 정말 지고지난한 작업이 될 거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한 3년 됐는데, 네.
처음에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막 눈물이 펑펑 날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근데 굉장히 오히려 태연해지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장례까지 다 치르고 이제 집에 와서 밥을 그것도 바로가 아니고 한 일주일 후인가 어디선가 찐빵을 하나 먹었어요. 근데 그 찐빵을 보고 아버지 생각나서 그냥 창피해서 화장실 가서 막 울은 적이 있는데, 그 찐빵이 왜 찐빵을 보고 왜 울었냐면은 아버지가 찐빵 이런 거 안 드세요. 생전까지 안 드시는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인가 얘야 찐빵이 먹고 싶구나. 그래서 웬일이래 찐빵을 사갔죠. 근데 한 자리에서 찐빵을 한 3개인가를 드셨어요. 찐빵을 저렇게 좋아하셨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찐빵을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 이후에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요거는 제가 오늘 갖고 온 책이자, 예, 기록이 왜 중요한가 되게 잘 나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한번 기회 되시면 사서 보세요. 예. 네. 기록은 상처를 위로한다. 여기 뭐 파트별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어요. 네. 이 기록은 살아남은 자들의 슬픔을 기록하는 걸 수도 있고, 일상을 기록하고 그것이 역사가 된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 역사를 공유하며 세상을 바꾼다. 그리고 기억과 기록의 복원은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낸다. 그리고 기록은 자신만의 기록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 힘들고, 기록이 왜 중요한가, 예, 이런 얘기를 좀 잘 하고 있는 책 같아요. 많이 안 팔렸더라고요. 출판사, 저도 뭐 책을 팔진 않지만 잘. 그리고 또 하나 갖고 온 책, 이건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자본공이 뭔 뜻인가요? 조한혜정이라는 분이 쓴 거예요. 꽤 유명한 분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을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읽으시면 또 좋은 책 같아요. 자본공은 말 그대로 스스로를 돕고 서로를 도우면서 새로운 공공성을 만들어가자, 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지구살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활에서 느끼는 환경 문제, 뭐 이런 것들, 세대살이는 저기서 세대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 다루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 많으신 마을살이, 그리고 시대를 고민하는 얘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말로 이 세상이 자본공으로 갈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이런 책이에요. 궁금하시면 이렇게 한번 돌려서 보세요. 그리고 또 책 3개가 있습니다. 지역과 개인의 기록인데, 기록은 대개가 보면 유명 작가 뭐 이런 위주로 팔리죠. 네. 뭐 한강 이런 사람들은 작년에 뭐 맨부커상인가 뭐 받고 채식주의자 그게 30몇 주에 한 번 팔렸다나?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이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제가 충남 보령에서 나진 않았지만 자랐는데, 거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해수욕장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시죠. 충남 보령에는 우리나라 3대 탄광 지역이 있어요. 네. 혹시 지나가시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대천으로 넘어가기 전에 터널이 하나 있고, 그 터널까지 넘어가기 전 동네가 이 탄광촌이었어요. 지금은 탄광촌이 아니라 이제 강원도 정선처럼 카지노가 들어서진 않았지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밥 먹으러 오는 이제 뭐 계곡, 공기, 물 좋은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저기에 기록이 전무했어요,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위안부 할머니하고 비슷한 거예요. 위안부 할머니들 곧 있으면 돌아가시잖아요. 다. 근데 여기 탄광촌에 저희가 탄광촌이 노태우 정권 시절에 이제 광산 탄광 석탄산업 황야 정책이라고 그걸 하면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일자리 잃겠죠. 네. 그러면서 그때 유사일에 최초로 대천 고령이라는 동네에서 철선도 터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일자리 다 잃고 지금은 뭐 딴 데 갈 데 있는 사람 다 가고 저 동네를 가보면 그냥 여느 농촌처럼 70대, 80대 노인들만 거의 살고 있어요. 근데 전혀 발전은 또 안 되고 있다는 그때 옛날 모습 그대로. 광산 보면 사택이라고 있어요. 그 광산 노동자들이 이렇게 막 쭉 나란히 선 집이 있는데 스렉트라고 뭐 이런 거로 만든 거. 거기에 칸칸마다 이제 한 집안 많게는 막 자식을 한 5명 낳은 사람들은 단칸방에서 막 서너 명씩 자고 근데 이런 생활을 하던 곳이에요. 근데 기록이 없어요. 근데 저분들이 돌아가시면 다 사라지고. 근데 제가 저기에 관심이 있어서 막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이 책은 거의 논문에 가까운 책이긴 한데 고려대학교 교수님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취재를 가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뭐 시간이 없습니다. 요건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녕 둔촌 주공아파트. 저것도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서울의 둔촌동 주공아파트라고, 저기도 이제 재개발, 지금 없어졌나 모르겠네요. 연탄 빼고 하는 아파트. 저희 큰 오빠가 저기서 신혼들 아파트인데 연탄을 떼는. 저기가 보통 아파트 하면은 사람들이 옆집과 교류도 안 하고 다 그렇잖아요. 보면. 저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이제 선지자가 나타난 거죠. 저기 이 없어지는 것을 기록을 해야겠다라고 글을 쓴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연작 시리즈로 이미 3권이 나왔어요. 저분이 일일이 가가고 방문해서 그 옛날 사진과 기록들 얘기를 듣고 해서 만들어낸 책이에요. 굉장히 가치 있는 책. 저분도 지금 책 만드는 거 말고도 강연 다니느라 되게 바쁘시다고요. 저 2개는 남들이 만들었고 저쪽 건 제가 만든 겁니다. 저거는 이제 대전에서 집배원 생활만 30년간 하신 분 얘기를 저희가 취재하고 녹취하고 사진 수집해서 만든 책이에요. 2개는 지역의 기록이라면 저쪽은 한 개인의 삶을 기록하는 거죠. 뭐 이런 책이 저는 사실 뭐 공지영이나 한강이 쓴 책보다 뭐 그분들 책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충분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다. 제가 올인하고 있는 요즘의 일입니다. 제가 매달 만들고 있는 모두라는 공짜 잡지예요. 돈 안 되는 걸 왜 만드냐고 다들 미쳤다고. 네. 제가 옛날부터 사실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고 솔직히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또 장담도 못 드리겠어요. 근데 할 수 있는 한 좀 끝까지 해봐야겠다. 저는 이제 컨셉을 되게 뭐 유명한 사람 일단은 무조건 배제하고 평범한 사람들 위주로 저걸 쓰려고 계속 했어요. 여기에 저기 우리 잡지에 실리신 분 여기 한 분 계시네요. 근데 여기 이 중에서는 알고 보면 특별하신 분이라서 그렇죠. 평범한 사람들의 기록을 좀
담아야겠다. 근데 제가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생각해도 맨날 취재 가서 하긴 힘들고 월간지 형태로 이제 꾸준히 축적을 하면 그게 컨텐츠가 되고 그게 자산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기에 실리신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이제 별도로 책을 낼 거예요. 또 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고 평범하지만 특별하신 분, 네. 특별하신 분의 이야기죠. 여기에는 대부분 뭐 시장 상인도 있었고요. 저기 자동차 판매하시는 분도 있었고, 저기 장애가 심하셔서 집에서 이제 거의 그림이나 이런 것만 하시는 분 얘기도 있었고, 뭐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록들을 했고, 네, 말씀드린 대로 기록이 축적되고, 이거를 제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편집위원이라고 해서 편집위원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뭐 물론 우리 조합원들도 계시지만 이제 외부에서 좀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같이 편집위원으로 하셔갖고 같이 또 참여한다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생각인데 객원 기자 시스템을 좀 해볼까, 뭐 블로그 기자들처럼. 네. 대전시 블로그 기자다 보니 돈을 더 주면 오르겠죠. 그렇게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네, 제가 처음에 김 빠지는 얘기 해드렸죠. 글 쓰는 게 사실 왕도가 없습니다. 네, 글 쓰는 게 무슨 왕도가 있겠어요. 제가 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말은 기록이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녹음이라도 해놓으면 녹취록은 남겠죠. 근데 그냥 사라지죠. 글은 기록을 하면 문서가 될 테고, 행동을 기록을 하면 아마 영상이 남겠죠. 한 얘기예요. 그냥 써보세요. 딱히 방법 없습니다. 쓰다 보면 늘어요. 그냥 우리는 어차피 아마추어예요. 네. 아마추어가 프로처럼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마추어는 아마추어 나름의 또 맛이 있죠. 네. 풋풋하고 오히려 더 진정성이 있다면 아마추어들이 더 진정성이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지금 말 활동을 기록을 하고 말을 기록하고 일상을 기록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글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글을 쓴다는 것, 머리 아프죠 벌써. 네. 글을 쓴다는 것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를 전달하려면은 사람들이 이거 그 메시지를 듣고 그렇구나 뭐 박수를 치든 무릎팍을 치든 아니면 뭐 대성통곡을 하든 배꼽 빠지게 웃든 네, 어떤 공감이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글 속에 독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배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설득력도 있어야겠죠. 혼자만의 얘기 해봐야 뭐 설득이 되겠어요. 네. 그럼 꼰대란 얘기 듣겠죠. 이제 결국 이제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글은 이제 주로 논리성이나 예술성, 이제 글로 치면 문학성이겠죠. 이제 문학적인 글은 어찌 보면 조금 감수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 조금 타고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아요. 근데 논리적인 글은 연습을 하면은 일정 부분 늘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네. 이런 이제 논리적인 글 이런 거는 저기 다음에 저기 사자센터에서 유시민 특강 이런 거 한번 하시면 돼요. 유시민 저기 작가 부르는데 돈 얼마나 들어요? 안 될 수도 있어. 모두의 책에서도 하고 싶은데 그게 돈이 없어서. 안 될 수도 있고. 진정성. 네, 우리는 이제 저런
논리성이나 예술성을 지금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그냥 그저 재미있고 사실 전달한 거에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지금 블로그 기자 하신 분 계시지만 블로그 글 읽어보면 그 논리성이나 뭐 문학성 이것보다 사실은 재미예요. 보면 그렇지 않나요? 사실을 재미있게 전달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잠재력이 충분한 게 페이스북 활동 많이들 하시잖아요. 안 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거의 뭐 말 활동하시는 분 중에 페이스북 안 하시는 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반은 작가고 반은 안 작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재미로 쓰고 뭐 사실 전달을 한다고 해도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맥락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막 그냥 막 얘기가 이게 도대체 듣고 나서 멍미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저 맥락을 딱 짚어내는 거는 결국은 이제 뭐 취재를 가거나 이랬을 때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 이제 이런 데서 다 드러나겠죠. 자, 저게 뭔가요? 예전에 약장수라고 하시나요? 저거 누가 한번 해볼까요? 밑에 거 구성지게 약장수 멘트 용기 있게 한번 해보실 분. 전 저런 거 못하고. 아이들은 가라. 해보세요 한번. 맞아. 아이들. 저기 이거 중요한 게 앞에 자자 이거 넣어야 돼요. 우리 어릴 때 가보면 그러잖아. 아이들은 가라. 왜 근데 애들은 왜 자꾸 가라는 거야? 이게 약장수 그 멘트가 사실 굉장히 얼토당토 않아요.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왜 먹힐까요? 신기하게도.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어디 책에 나와서 읽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목적성에 충실한 것 같아요. 약장수는. 약을 파는데 굉장히 충실한 거죠. 우리는 말을 또 기록하는데 충실하면 돼요. 이게 약장수들이 사실은 저 약이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는 게 중요한 거고 사람들은 저걸 보면서 왜 약이나 팔 것인지 배 위에 사과 올려놓고 촬영이나 하고 막 그러고 있고 저 외부 요인을 끊임없이 저 외부 요인 중에 또 중요한 게 있죠. 뭘까요? 화장지. 아유 우리 엄마 이렇게 마을에 가면 갔다 오면 화장지 하나씩 들고 오더라고요. 가서 구경만 해도 화장지 준다 그러니까 가서 아유 받기만 미안하니까 그냥 또 약 사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읽어보시면은 내용이 굉장히 사실 구체적이에요. 재미있게. 저걸 먹으면 안전뱅이도 벌떡 일어나고 신봉사도 눈을 번쩍 뜨고 막 그리고 이거는 뭐 19금 얘기도 있네요. 축 처진 심지어는 수험생의 집중력도 높여준다. 제가 이 멘트 제가 기억을 못해서 인터넷 참 찾아버렸어요. 근데 저것도 사실은 기록이 돼 있으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약장수마다 멘트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아리랑이 다르듯이 약장수도 다 다르고 뭐 여기 배고픈 뭐 이렇게 버스 타면 다 이러면서 목마른 사슴이 그것도 사실은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멘트들이죠. 어찌 보면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좀 메모를 하시거나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기록은 단편적인 그 상상이나 메모 이런 글자들이 모아져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사자센터죠. 사자센터는 누구죠? 네. 이 연습을 해볼게요. 장용석 지금 안 계시네. 아 있었어야 됐는데. 사자센터 신임 장용석 센터장을 소개하시오. 여러분들 종이 있으시면 네, 한번 해보시는데 이건 이제 대개 이제 글을 이제 누군가를 취재하거나 어떤 행사나 현상을 취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주제와 대상을 선정을 하겠죠. 그리고 자료 수집을 하고 찾아가서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그리고 기사 작성을 하고 탈고를 하고 이런 과정이 되겠죠. 이번 주제는 장용석이고 그리고 이번에 어떤 걸 취재할까를 고민해야겠죠. 일단 뭐예요? 장용석 이사장이 아니라 센터장은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신임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궁금하지 않나요? 네. 그런 거하고 앞으로 방향성. 사람이 바뀌면 조직의 방향성도 일부분 바뀌게 돼 있죠. 대부분. 네. 그리고 나서는 자료를 수집해야겠죠. 제가 장용석 센터장 자료를 수집했더니 최근에는 페이스북 활동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이력 이런 거 개인정보라 사자센터에 전화해서 다 물어볼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하여튼 이력이나 어떤 현재 사자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뭐 그리고 주변 인물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네. 이게 해상도가 너무 제가 작업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은 작업을 잘못한 거. 아까 저를 까신다고 그러시죠? 저 안에서. 그리고 이제 사전에 질문지를 만드는 건 일단은 좋아요. 네. 사전에 질문지를 일단 만든다는 것 자체는 뭘 취재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질문지에 너무 의존하면 얘기가 굉장히 식상해져요. 네, 그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사진 찍으시고 녹취를 하시고 그 정리하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들죠, 여러분들. 다 해놓고 네. 막 그 흩어진 정보들을 다 연결을 시켜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미래하게 막 그 글을 이어붙일까 막 그 고민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마사지가 필요한 거예요. 네. 글이 단편적인 것들을 다 연결을 시키려면 좀 일정 부분 마사지가 필요합니다. 없는 얘기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근데 대신 네. 제가 잠깐 해봤어요. 장용석 하면 떠오르는 네, 것들을 쭉 다 보이세요? 네. 여러분들 떠오르는 거 한 마디씩 해볼까요? 장용석 센터장 하면 떠오르는 거. 다크서클. 가방머리. 버벅머리. A형. 아, 이게요. 보이란데. 제가 생각했는데 것도 다 나오죠. 읍내. 뭐야? 읍내. 읍내는 뭐예요? 읍내 출신이에요. 읍내 출신인데. 아, 부산. 또 뭐 알고 있는 거 계신가요? 있으세요? 알고 있는 거? 저는 이제 장용석 센터장님하고 사실은 조금 인연이 좀 길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골론이라는 데가 있죠. 저하고 같이 근무하던 회사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누구는 센터장이고 누구는 일개 대표님이시잖아요. 심지어 저 당시에 저는 이사였고 장용수 센터장 그냥 제 밑에 밥 먹으러 갈 때 지들끼리만 가고 저 맨날 빼놓고 가고 이제 저 당시에 이제 장용석 센터장이 PM이 뭐냐면은 프로젝트 매니저인데 네, 옛날부터 기획서는 잘 썼어 진짜로. 네. 그래 풀뿌리에 들어가더니만은 기획서는 잘 썼어가 아니라 기획서만 잘 써. 뭐 이렇게 되더라고. 네. 저때 저는 저기 대표하고 저하고 또 친분 관계가 있어서 이제 직원들이 저는 대표 끈앞을 이렇게 된 거고 저기 장용석 센터장님은 그
밑에 직원들을 아우르는 또그 노조위원장 같은 또. 저 때는 저하고 관계가 뭐 안 좋았죠. 싸우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근데 나중에 제가 육성 사업을 준비하기 직전에 어디 협동조합 교육이 있다 해서 딱 갔더니 어디서 많이 본 실루엣이 저 앞에 앉아서 뭐 묘병의 여성분과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고 보니까 장영숙 센터잖아요. 희한한 게 항상 주변에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장영석 센터장 하면 뭐 사자센터는 당연히 떠오르지만 장언니, 저는 굉장히 떠오르는 게 장언니예요. 예, 사람들이 장언니라 부르나? 왜 장언니라 부를까요? 예? 친근하고 그리고 얘기를 되게 잘 들어줘요. 예. 그리고 잘 챙겨주고. 옛날에 3년 전에 막 저기 한 약속 지금도 그거 해야 되는데. A형. 그래서 A형이에요. 그리고 육성사업으로 장영석 센터장도 육성사업으로 진입해서 들어왔죠. 아시죠? 그때 그 당시에 위주운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강영희 전 센터장님께서 장영석 센터장님을 보시기에 저 녀석 장애인들 등에 업고 들어와가지고 또 얼굴도 벤질벤질하잖아 막. 지금은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앉았죠. 그때는 허여볼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장애인들 저기 등에 업고 뭔가 해먹으려고 왔구나 이제 이런 약간의 그런 게 있었어요 또. 예. 그래서 사기꾼이다. 예. 그런 얘기도 있었고 제가 뭐 나쁜 얘기도 있죠, 좋은 얘기도 있죠. 훈남. 그렇죠.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게 애기 아빠. 저는 이제 가끔 보는데 애기가 아직도 어려요 많이. 네. 많이 어린데 집에 저기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라나 몰라요 집에서. 그 정도고 지금 모건대 저하고 같이 대학원 다녔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같이 땄죠. 네. 그리고 차를 타고 운전 되게 잘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장영석을 만약에 취재를 한다 그러면 사전에 장영석은 어떤 사람일까 충분히 좀 생각하고 좀 정보를 미리 좀 알고 가시면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져요. 밑으로 가시면. 네, 질문지를 한번 저기 있는 거는 그냥 제가 막 한 거고 질문지는 사실 식상한 질문 말고 새로운 질문을 좀 해버릇해야 돼요. 한번 몇 가지 한번 해보실래요? 그냥 안 쓰실 거면은 그냥 한번 떠오르는 대로. 근데 기왕이면 질문은 이렇게 다음 얘기가 연결되게끔 하는 게 사실은 좀 편하긴 해요. 나중에 좀 정리하는데 좀 힘들어지죠. 그 대화가 좀 부드럽고 재미있게 하려면 질문을 굉장히 좀 식상하게 하면 좀 사실은 재미없어요. 이것도 변호장은 센터장인데 소감이 어떠시냐. 이것보다는 그냥 센터장 어쩌다가 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더 재미있으면 좋죠. 전 제일 걱정이 이거더라고요. 할 일이 더 많아서 집에 더 일찍 가기 어렵겠구나. 그럼 어때요? 맨날 집에 더 늦게 가면 집에서 이해해 주는가가 궁금해지겠죠. 근데 집만 중요한가요? 회사도 중요하죠. 그 직원들하고 소통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근데 알고 보니 소통이 잘 되더라. 그 장언니라서.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마을 활동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마을 활동의 성과 과제가 무엇이고 이제 이런 얘기들로 이제 쭉 풀어 나가면 올해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이제 올해 지나면 장영석 센터장도 이제 앞에 못 잡았는데 그런 것도 좀
서글픈 질문도 좀 한 번씩 해줄 필요가 있죠. 예전에 아기가 팔 한번 부러져서 깁스하고 다녔었는데 뭐 가족이나 본인 건강은 어떤지 뭐 이런 사적인 질문들은 그 사람을 감동시키거든요. 가장 골치 아픈 공무원들하고 관계는 어떠냐. 네. 이거 말고 좀 새로운 질문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도 개인 시간을 냈으면 한밤중에 내더라고요, 주로. 그럼 그때 뭐 하려고 밤 9시, 10시 이후에 긴 시간을 내서 못 만난 사람 만나고. 뭐 획기적인 질문 같은 거 혹시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본인을 어떻게 봐줬으면 역시 추리고 근데 본인이 잘 봐줬으면 좋겠어. 그럼 남들이 다 잘 봐주진 않잖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비춰질 것 같은지도 물어보면 차이가 되시. 지금 질문지를 한 5개 정도라도 하셔가지고 이따가 끝나기 전에 한두 사람 제가 발표를 시킬 거예요, 진짜. 네, 저거 직접 써보는 거로 장영석 센터장을 소개하는 거를. 기왕 왔는데 연습 한번 하고 가셔야죠. 네, 센터장님이 되게 잘하세요. 해서 발표하고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로. 네. 이거 다 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이런 질문지나 이런 걸 구성하고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끌어낼까 저는 장언니가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장언니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지금까지. 그거를 부각하면 장용석 센터장님 얘기가 재미있게 풀어질 것 같아요. 저 쓰시는 동안 한 2분만 쉴게요. 이거? 주세요. 네. 거기서 키워드를 뽑아내고 타이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 타이틀을 딱 뽑으면 그 다음부터 그 타이틀에 글을 맞춰간다라고 생각하면은 글 쓰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가령 타이틀을 장용석은 알고 보니 여자다. 네. 그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호기심이 굉장히 뚝 들어오겠죠? 약장수 약 팔듯이. 네. 약장수가 그런 외부적인 자극적인 언어를 장용석은 알고 보니 여자라는 우리들이 속하진 않은 것 같아요. 속된 별명이 언니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기를 이제 장언니라고 불러서 여자인 줄 알았더니 장언니가 그런 뜻이 있어서 그렇게 뵙고 그 성격이 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야겠죠. 그림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글도 마찬가지예요. 실타래 풀린 것처럼 어느 순간 쓰다가 보면 탁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뭐 일필휘지라고 그러죠. 근데 막 어떤 사람 막 밤새 머리 싸매고 썼는데 그냥 한 5분 만에 싹싹싹 쓴 사람한테 밀리면 그렇게 속상하긴 하겠지만, 예. 그리고 얘기가 정리가 안 되면 Q&A로 정리를 하셔도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Q&A로 하면 사실은 그것도 너무 포맷이 재미가 없습니다. Q&A는 대신 질문을 톡톡 튀는 재미난 질문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 글을 쓰실 때는 이제 가령 슬퍼요. 근데 슬픈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 슬프다. 슬프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럼 남들이 쟤 슬프구나 그냥 그러겠죠. 감정이입이 잘 안 돼요. 근데 시각적인 글쓰기를 하게 되면 누군가 그랬어요. 그 사람을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 주변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오히려 그 상황이 더 부각이 돼요. 네. 슬픈 거는 그 사람이 슬픈 거는 뭐 굳이 얘기 안 들어도 슬퍼요. 근데 그 상황이 주변 상황이 슬픈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가령 이제 저 비슷한 거예요. 예전에 남영동이라는 영화 포스터를 보면은 전등 아래 벌거벗은 남자 누워 있는 모습 포스터 보셨나요? 있어요 그런 영화가. 그 남영동이라는 데가 예전에 박종철 고무치사 사건이 일어난 대공분실이라고 있던 그 서울역에서 가까워요. 네. 그 영화를 보면 이제 글도 카메라 앵글이 움직이듯이 글을 써주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읽고 공감을 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은 천장에서부터 이렇게 앵글이 내려가요. 전등 가시 보이고 뿌연 먼지가 날리고 쫙 내려오는데 벌거벗은 남자가 누워 있어요. 처음부터 벌거벗은 남자 탁 보여주는 것보다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의 묘사에 집착하지 말고 대상의 주변을 그냥 슬픈 감정이 아니라 주변의 슬픈 상황을 좀 디테일하게 좀 써줄 필요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적절한 마사지는 저 표현은 마사지라고 하면 사실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원래 모양에서 저기 무슨 반죽을 이렇게 좀 모양을 바꾸듯이 사실 그 만진다고 반죽이 반죽은 반죽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근데 좀 이쁘게 만들거나 이런 걸 해주는 거죠. 그 문장으로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그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떡하지? 아니면 뭐 대상에 대해서 뭐 적절한 뭐 이사 여부나 이런 걸 붙이는 거라는 것이. 가령 우리가 맨날 걷는 길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길을 걷다 보면은 어느 날인가 그 색달리 보일 때 길을 풀으면은 장용석 센터장은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사실은 요 글까지 써보는 거로 하면 좋은데 시간이 지금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죠. 장용석. 어려워요. 이거를 일단은 오늘 소감이라 생각하시고 5줄을 한번 써봅시다. 네. 장용석 사자센터를 품다 이렇게. 남자 사람 언니. 와, 그거 재밌는 표현이에요. 지금까지 남자는 마초, 야성이란 고정관념 속에 살아야 했다. 여기 새로운 남자의 모습을 언니라고 불릴 수 있게끔 한 중년의 아이콘이 있다. 네, 언니는 섬세,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다정하거나 예리하기까지 하다. 여기 그런 감각으로 지역사회와 마주하는 장용석 언니의 얘기를 들어보자. 이거 이미 막 풀렸어. 그 질문 3개를 써봤는데 이게 뭐 대전 지역에서 새로운 언니 아이콘으로 알려진 것을 본인은 스스로 알고 있나?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언뜻 우리 세대는 언니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몽실 언니가 스친다. 본인이 생각하는 언니의 모습은 이렇게 있고요. 세 번째는 뭐 언니와 대전 어떠한 공동점이 있을까? 그래서 훌륭합니다, 진짜로. 기록, 기억을 소환한다라는 모두의 책 김진호 대표님의 강의를 들었다. 강의 중 글쓰기 연습으로 장용석이라는 단어가 주어졌다. 장용석이라는 인물에 대해 분석한 후 인터뷰 형식의 글을 써보도록 하였다. 그러나 나는 장용석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해가 없어 질문지를 시작할 수 없었다. 나는 인물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선 대상과의 친밀도가 필요한 것 같다. 국내 출신이며 올 A형에 걸맞는 장원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다.
많은 마을 활동가 여성분들과 장원이라 그런지 주변에 남자보다 많은 마을 활동가 여성분들 속에서 일하고 있다. 어머니께서는 주변에 사자센터 방문 후 여성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이해하셨다는데 아내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늘 어떻게 무슨 이유로 만나는지 주제에 맞게 목적에 맞게 쓰시면 되는 거지 우리가 무슨 프로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목적에 맞게 쓰셔서 나중에 돌아보면 아씨 글이 이 모양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때 고치면 돼요 또. 네,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 뭐 짧은 시간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준비를 더 길게 해서 더 다른 글쓰기를 진짜 실제로 더 해보는 걸 하고 싶으나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